자, 한번 봅시다. 네. 자, 볼까? 직선 3개가 있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7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7개의 영역 나눠지는 게 어떻게 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 뭐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영역이 개수를 세보면 7개인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특이하지 않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저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야. 뭐 이런 경우라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얘 말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는 게 좀 특이한 거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영역이 몇 개야? 6개니까. 또 그 다음에 뭐 두 직선이 어떠면 평행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개죠? 6개. 그래서 보통 이제 6개짜리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역이 6개짜리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근데 뭐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죠. 시험에는. 시험화 시키기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그럼 이건 영역은 뭐 4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려놓으시는 게 좋아. 이런 거는 응용 문제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려보자고. 저 y는 2x 플러스 5. 그럼 뭐 y좌표는 뭐 대략적으로 5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되잖아. 첫 번째 직선 이렇게 그렸어. 근데 y는 x 플러스 10이네. 그치? 그럼 너무 정확하게 그리긴 좀 힘들고 이쪽에다 그냥 이렇게 그리기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긴 좀 힘들어서 그럼 너무 크게 그려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자. 됐죠? 두 개를 그려보세요. 우선은. 그래서 이 두 직선은 그냥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 교점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교점 정도는. 구해보니까 몇 콤마 몇 나오대? 5,15. 맞아. 5,15. 그래서 5,15.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야.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얘가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된다. 그럼 안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케이스로 첫 번째로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 5,15를 얘가 지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지금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때 기울기 m은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3이면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죠? 두 번째. 얘면 안 되는 거잖아. 얘. 그래서 뭐면 안 된다. 안 되는 걸 생각하라고. 안 되는 거 뭐? 평행이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기존에 이제 얘하고 평행일 수도 있고 얘하고 평행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m이 안 되는 게 누구누구? 1이랑 2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 생각해. 그러면 1, 2, 3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거기가 10 이하라고 한 자리 자연수로 돼 있다. 한 자리. 그쵸? 그러니까 m이 될 수 있는 건 1, 2, 3 제외하고 4서부터 5, 6 이렇게 해서 쭉 가서 9까지겠죠. 이거 다 더하세요. 그럼 답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하나 5번이요. 5번. 어, 5번은 날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네. fx가 gx부터 gx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시면 그냥 봐. 그냥 보자. 자, 가를 보시면 축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fx는 이제 최고점계에서 2분의 1이니까 조금 이렇게 좌폭이 넓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gx는 최고점계에서 2니까 조금 이렇게 폭이 좁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 gx가. 된다? 이렇게. 가운데 둘 다 대칭축이 누구냐 그러면 P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우선 그림만 세팅해 놓으면 되잖아요. 된 거야? 그림 세팅만 할 줄 알면 되지. 그러면 나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알잖아. F가 G보다 위에 있어 라고 했으니까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럼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부터. 항상 우리가 부등식은 교점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점 사이 범위냐 바깥 범위냐 그랬을 때 사이 범위네. 된 거지? 또 이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나에서 준 거야? 마이라고 얼마? 5라고 준 거지 뭐. 그치? 그랬을 때 이거 fx, gx 따로따로 구하는 거니? 아니지 당연히. f 그치? f하고 g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뺀 거를 구하셔야죠. fx 빼기 gx. fx 빼기 gx라는 건 둘의 연립방정식. 2차 빼기 2차니까 2차 방정식 쓰라는 거잖아. 근데 뭐 흔히 뭔지 알잖아. 마이라고 얼마? 5니까 여기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라고 적으시면 되고 최고점 계수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에서 2 빼면 되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 끝났어.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으면 답이겠죠? 그 다음에 p는 뭐 당연히 마이라고 5의 가운데니까 누구야? 2겠죠. 2. 그쵸? 이렇게 푸시면 끝입니다. 잘 나오는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볼까? 8번 그냥 눈대중으로 좀 빨리 푼 친구도 있을 텐데 그냥 정석적으로 푸세요. 왜냐면 서술형 나왔을 때도 좀 정석적으로 좀 푸셔야 되고요. 그 몇몇 이제 나중에 심화 프린트를 좀 줄 텐데 각 학교에 진짜 완전 이 유형으로 완전 세게 난이도 낸 것들을 보면 걔처럼 속함수가 4분의 1마 x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속함수를 막 가우스 씌워놓고 가우스 안에 가우스 막 엄청 복잡하게 된단 말이야, 이 유형은.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치환해서 푸세요. 괜히 막 예측해서 풀고 그러지 말고. (8번) 봐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3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우선 fx식을 이제 만들 건데 가가 핵심이라고 보면 돼. 가. 이렇게 합성함수야. 여기가 원래 x자인데 x자를 4분의 1마 x라고 1차식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봤더니 요 해가 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몇몇 친구들은 요 x를 오히려 4분의 1마 x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친구 있을 텐데 뭐 그 과정을 좀 그냥 써보라는 거야. 서술형 때문에라도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요 속함수 항상 합성함수 나오면 무조건 속함수 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습관이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정도는 예측해서 풀 수 있는데 나중에 고2 고3 갔을 때 이상한 습관이 들어있으면 이 속함수가 이제 고2 고3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습관적으로 치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가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항상 속함수를 치환해 바로 타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뭐야? 그럼 이 식이 ft로 보이시면 된다는 거야.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속함수를 t로 해서.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제가 바꾼 거니까 이걸 t로 바꿔야 돼. 4분의 1마 x가 t니까 자 우선 마 x를 만듭시다. 마이너스 7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됐지? 1마 x 만들까? 1 더할 거예요. 각변에. 4로 나눕시다. 이건 한꺼번에 하자. 1 더하고 4로 나눠봐. 얼마야? 빨리 나눠. 이 정도 암산해. 얼마야? 마이너스 2. 1 더하기 4로 나눠. 얼마야? 2야? 2. 그럼 이게 t잖아. 그럼 이렇게 바꾸라고. 됐어? 그래서 속함수를 치환하면서 요 부등식을 얘로, 얘를 얘로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식이잖아.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ft라는 식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한다면 ft가 마이하고 2 가지고 있고요. 최우선 계수는 알려줬나? 안 알려줬네. 그러면 a라고 놓으시고요. 자, t-2, t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사이범위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a가 양수야 무수야? 그래서 a가 양수라고 이렇게 서술형이 이렇게 서술형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안 쓰면 감점 당한단 말이야. 어차피 1등급이 목표라면 감점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럼 나로 넘어가.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기셔야죠. 이렇게 넘겨서 푸는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된 거죠? 이거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거 전개는 너네가 하시고요.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늘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이거나
그냥 추가고 만나도 상관없네. 뭘로 해결해? 네, 판별식이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봐. 해보세요, 이거. 그럼 인수분해 돼. 이 판별식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저도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비교해보세요. 뭐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나온 거.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요. 3분의 1하고 4분의 3 사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A의 범위예요. 된 거죠? 그럼 F3이니까 뭐 여기다가 3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A의 과외식 나오고 최대치에서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8번이고 자, 그다음 9번 볼까? 자, 거기 주어진 3차 방정식 적당한 수 넣어봐. 얼마 넣으면 0돼?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DN이 2차식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여기 생각해보자. 그게 뭐냐면 1보다 작은 한 근이 있어. 이미 나왔어. 마이너스 1이라고 1보다 작은 근이 나왔어. 그러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쵸? 얘의 두 근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달라야 되고요. 걔가 1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는 게 우리가 근의 위치라고 해가지고 파트로 배웠던 거네. 그치? 2차 방정식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였냐면 얘를 그냥 제가 fx라고 놓는다면 그래프로 그려서 보는 거였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있고 쭉 있고 이게 fx야. 그럼 두 근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이 이 두 근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됐던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위치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이 두 근 사이에 있는 데는 뭐다?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영역. 바깥쪽은 양수가 나오는 영역. 이렇게 해서 구별했었지? 함수값에 부어가지고. 자, 복습. 근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뭐다? 무조건 뭐부터 써야 돼? 판별식? 함수값의 부호.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는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이게 이 그림을 온전하게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뭘 쓴다? 그래서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 이게 판별식을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근데 판별식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뭐까지? 축의 위치까지.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어떤 문제는 1번만 가지고 끝나고 어떤 건 1, 2번, 어떤 건 1, 2,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야? 이건 뭐 해야 돼? 1번 우선 써. 그러면 이건 1에서의 함수값이 뭐다? 양수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저 그림 보면서. 판별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상상해 보시면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고 해도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축은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축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축의 위치를 보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맞으니까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세요. 됐지? 이 끝이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번. 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읽어보세요.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문제는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보자고. 꺼낼게요. 등변사대를 꼬려 되어 있으니까.
자, 봅시다. 거기에 뭐라 했냐. 셋째 줄 보시면 등변 사다리꼴이고 CD 길이가 20이다. 그래서 여기가 2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다음 BAC. 여기가 120도래,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는 AC의 길이 4배보다 크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AB의 길이가 AC의 길이에 4배보다 크지 않다. 그럼 작거나 같다는 얘기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됐지?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사다리꼴의 넓이요. 이 사다리꼴 ABCD 요 넓이가 75 루트 3 이하이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2개를 가지고요. 공통범위 구하시면 돼요. 제가 구하라는 게 이제 AB의 길이 D, 이걸 D라고 놓고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D라는 미지수가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진 않으니까 X라고 하고요. 나중에 그냥 X가 D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럼 해보죠. 우선은 요 그림에서 이제 넓이도 설정하고 길이도 설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길이 설정해야 되는데 사다리꼴 문제는 늘 정해져 있다는 거야. 사다리꼴은.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사다리꼴이 나왔다. 그럼 보조선은 아예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사다리꼴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그때 보조선 어떻게 긋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그어요? 이렇게 긋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직각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등면 사다리꼴 또 그 다음으로 잘 나오죠. 등면 사다리꼴은 어떻게 보조선을 긋나요? 라고 했을 때 2가지 보조선을 긋는다. 제일 많이 긋는 게 지금 이쪽으로요. 직각사각형 양쪽으로 합동인 거 이렇게 나오고요. 가운데 직사각형 나오기 이렇게 해보고 요게 안 풀리네? 아이씨 이게 안 풀려? 그러면 때로는 하나의 보조선을 더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하고 평행선을 그어가지고요. 이렇게요. 여기는 2등변 삼각형 만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그리고 2등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풀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우선이 되는 건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문제도 많다. 사다리꼴은 늘 그렇다. 늘.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한번 해봐야지. 직면 사다리꼴이니까 길이들을 다 설정해야 돼. 왜? 지금 윗변밖에 없어. 윗변, 아랫변 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럼 높이도 필요하고요. 얘가 얘기하는 AB하고 AC도 필요해요. 요 AC. AB는 뭐 나와 있네. AC 여기 양쪽 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세발 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그어야지.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몇 도야? 그치? 30도지. 30도. 그럼 30도, 60도, 90도. 아, 특수비네. 1대 루트 3대 2. 오케이? 1대 써놓고 할까? 루트 3대 2. 이렇게. 됐어. 자, 여기가 x니까 여기가 지금 x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길이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얼마냐? 그러면 20 빼기 x를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있죠? 20 빼기 x를 2로 나눠봐요. 그럼 얼마야? 빨리 나눠봐요. 얼마야? 10 빼기 2분의 x. 괜찮나?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요쪽 뼈는 요거의 2배니까 2배. 그럼 20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얘에다가 루트 3배 하면 되잖아. 그치? 뭐 루트 3 이렇게 할까? 된 거죠? 이렇게요. 근데 길 설정 끝. 자,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이요. AB의 길이 x가 4ac니까 저거 여기다 4배 할까요? 그럼 80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네. 그럼 5x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16 이하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다. 됐죠? 하나 또 구하면 되지 이제. 자, 넓이. 자, 윗변 아랫변 더하자고 x 더하기 20이고요. 높이를 곱할 텐데 얘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좀 묶어볼게요. 어차피 자 그냥 써볼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에 곱하기 자 높이 이렇게 쓰고선 쓰고 나서 해볼게. 여기까지 넓이 공식 쓴 거고 요거 푼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나? 이렇게요. 근데 이거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보시면 여기 x 마 20인 거 이해 가나요? x 플 20, x 마 20이니까 합차.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풀어보십시오. 자, x제곱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해 보시면. 됐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있는데 x는 뭐 어차피 길이니까 음수는 필요 없고요. x는 10 이상이다. 양수 쪽만 체크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보시면 10 이상 16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된 거지? 뭐 사다리 거 어떻게 다루는지 알면 되지. 춥다고?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된다. 이게 11번이고. 어차피 여러분 지금 시험 때 비교적 풀다 보면 이거 1이슈에 풀었던 거 다 다시 나올 거야. 잘 복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을 풀어볼게. 12번이 처음 보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 번 스타일로 이제 풀어서 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풀었을지는 대충 예상이 가는데, 생각하기엔 좀 쉽진 않지만 12번이 이제 좀 빠른 풀이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처음 푸는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은 거의 못할 것 같고, 어차피 내신에는 이게 나왔던 거를 또 숫자만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빠른 풀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처음 생각하기 힘들어도. 오케이? 자, 12번 볼게. 자,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A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B가 주어져 있고 C가 주어져 있고 여기까지 됐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B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 됐죠? 여기서도 또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D고요.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F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쭉 이어진 거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사각형이에요. 여기. 이 사각형 보이시죠? 이렇게 된 직각사각형 두 개 지금 합동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 둘레 길이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얘를요. 자, 그러려면 항상 뭐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할 때는 좌표가 필요한 거거든. A좌표는 있으니까 그냥 이 문제는 단순하게 D좌표. D좌표 나오면 E좌표 나온 거겠지. 그치? F좌표. 이걸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빠른 풀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다. 좌표 구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저는 이제 D좌표 구하려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그냥 직선 구한다고. 첫 번째 이거 구할까? 얘들아, 직선 AC 구해봅시다. 직선 AC의 방식. 요 기울기 얼마인가 한번 볼래요? 기울기 얼마니? 2에서 0 빼. 2에서 0 빼. 2분의 2에서 2. 그럼 마이너스 2. 그러면 약분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이게 지금 직선 AC라고. 됐네? 그 다음에 BD를 구해봐야 되겠죠? BD. 오케이. 자, BD 직선을 보시면 이 AC가 뭐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얘의 역수에 부호 바꾼 거거나. 됐죠? 그게 누구입니까? 얘 부호 우선 바꿔.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2지. 그거 역수 취해봐.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 그 유리화해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마이 콤마 영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괜찮은 거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지금 우린 뭐 해야 되냐? 그러면 D좌표를 구해야죠. 근데 F는 벌써 나왔어요. F는 요 BD의 Y절편이잖아. 그치? X에 0 넣으면 돼. 0 넣으면. 그러면 저기 F좌표가 나왔다고. 0, 여기다 0 넣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2에 뭐 그냥 할까요? 전개하죠.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됐죠? 이게 F좌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D좌표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 뭐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럼 D좌표가 연립했을 때 루트 2, 루트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좌표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루트 2, 루트 2. 좌표 다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건데. 엄미부서는 이제 끝난 거죠. 단순 계산만 남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당황할 수 있는 요소. 여기서 왜 당황스럽냐? 그럼 당연히 저희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x좌표 차의 제곱, 그러니까 2겠죠? y좌표 차,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거기다 다시 루트를 씌운다는 거야. 느낌이 싸하다. 계산하려고 봤더니 교육과정상에 없는, 이거 이중분호라고 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던. 그래서 예전에 막 선행해서 저는 이중분호 풀 줄 아는데 그러면 풀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분호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호 안에 근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가 교육과정 맞게 하느라고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길이 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의도대로 가려면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길이 설정해서 곱셈 공식 쓰는 문제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제가 그냥 m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n이라고 놔볼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요 l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그러면 저 m하고 n을 따로따로 구하면 너무 좋은데 이중근호라고 저게. 그래서 어쨌거나 m 더하기 n의 지금 몇 배? 2배야, 2배. 근데 l 제곱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제곱하면서 이제 이중근호 풀어져요. 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m 더하기 n의 제곱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m 더하기 n의 제곱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우선은 여기 보이 직각삼각형에서 mn에 관련된 식을 좀 만들어 볼 텐데 곱셈 공식 관련된 식 만들겠다는 거야. 자, 요 길이 얼마야? 구해봐. 얼마야? 여기서 빼. 얼마? 얼마냐고? 4. 제가 뭐 할 것 같아, 여기서? 무슨 공식 쓸 것 같아?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m제곱하고 n제곱의 합이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하나.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을 구하고 싶어. 제곱의 합이 있어. 뭐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곱이 있었으면 좋겠어. 곱을 생각한다. 이거 곱 무슨, 이름도 있잖아. 뭐 곱하고 관련된 거. 얘하고 얘 곱한 거는 뭐와 같다? 밑변 곱하기 높이. 소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야, 4를 밑변으로 보면 요게 높이지. 얼마? 얼마 이거? 루트 2. 오케이. 그래서 저기서 소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n 곱하기 n을 4 곱하기 루트 2. 4루트 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요게 출제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m 더하기 n을 한번 구해볼게. 자, 얘가 m 더하기 n의 제곱에다가 빼기 2m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16이니까요. 우리 m 더하기 n 제곱 구하고 싶어요. 그럼 16에다가 2mn 더하면 돼요. 2mn이 얼마야? 8루트 2 이렇게 더하면 돼. 됐어. 얘에다 4배 하면 답이야. 된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것도 괜찮잖아. 이렇게 풀어.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너네가 길게 봤을 때 고2, 고3 때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푼 거예요. 그냥 좌표 가지고 정석적으로 푸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란 말이지. 너네 교재에도 그렇고. 그러면 눈에 익을 거 아니야. 눈에 익은 상태에서 학교 시험에서 이게 막 나왔어. 그럼 너무 반갑겠지. 그럼 이렇게 서술형에는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더 빠른 게 있다. 있어. 있는 걸 굳이 얘기해보자면 이걸 아이디어 잡는 건 좀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결론부터 알아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체킹하는 여기 보이시죠? 손으로 할게요. 그냥 너무 지저분해질 거예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볼 때는 항상 직관. 무슨 삼각형인 것 같다. 느낌. 무슨 삼각형 같아? 직각 이등변 같이 생겼잖아. 직각 이등변이야. 결론. 직각 이등변이란 말이야. 또 자. 이 비금 치고 있는 요 좌우 대칭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같아?
이게 직각 이등변이면 여기가 45도 아닐까? 45도면 90도 45도니까 이것도 직각 이등변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자, m 더하기 어차피 우리가 n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n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 길이도 얼마일까요? n이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이라는 게 사실 이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끝났네.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시면 m 더하기 n인 거지. 자 봐봐. 만약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자면 m 더하기 n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C인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m 더하기 n에 뭐 구하고 싶은 거야? 제곱 구하고 싶은 거면 그냥 AC의 제곱 구하면 끝이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야. 자 그럼 2에서 0 뺀다면 저거니까 얼마? 4구 2에 제곱해봐. 그럼 2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이야? 그래서 얼마니? 암산해보자. 이게 4구 여기 얼마냐? 4구 8? 12에다 4니까 얼마야? 16 더하기 앞뒤 곱한다면 2배면 얼마니? 8 루트 2 됐어? 어디 갔냐? 똑같네. 결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친숙해지면 결론적으로는 너무 빨리 구할 수 있긴 하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너무 땡큐다. 왜? 요거 더하세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 길이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그냥 요 길이 구하라는 거다. 오케이? 그럼 정말적으로 끝. 이게. 그러면, 굳이 왜 그러면 제가 직각 이등변이냐까지 얘기해 보자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긴 해요. 여러분들이 수능 보면 그 순간까지 알아야 되는 아이디어긴 해. 근데 저 그림에서 찾는다는 게 쉽진 않지만, 직각삼각형을 그렸어, 제가. 그럼 여러분, 직각삼각형만 그린 건가? 어떤 도형을 그릴 수 있다. 사실은 늘 직각삼각형 바깥쪽에는 어떤 도형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돼. 귀신처럼. 누구? 원. 자. 뭐가 지름인? 그치? A, B, 빗변이 지름인 원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그래서 직각삼각형 문제가 여러분들 고2, 고3 때 늘 훈련하는 거거든? 너희 선배들이. 어떤 직각삼각형이 안 풀려.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해야 돼? 원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 안 풀리면 직각삼각형 바깥쪽에 원 그리는 거야. 됐나? 그럼 이 문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사실은 원을 그릴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고1은 좀 힘들어. 그 생각하는 게. 근데 고2, 고3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걔네들 원부터 그리고 시작하거든. 고2, 고3 애들은 좀 잘한다는 애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어디 보여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둘이 합동이죠. 그럼 저는 BC가 지름인 원을 그린다는 거야. 납득을 했니? 이렇게. 굳이 뭐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이 있다. 또 하나 직각삼각형이 또 있다. 어디? 여기 보여? 제가 파란색 빗금친 거. 좌우 대칭. 그럼 누가 지름인? 누가 지름이야? 아니 누가 지름이냐고. 요게 지름인 이렇게. 이렇게. 근데 둘이 지름 보시면 알겠지만 지름이 얘도 4고 지름이 얘 뭐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은 원이에요. 사이즈가 똑같은 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보시면 요 두 원에 얘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얘가 공통현이라고 불러. 맞아? 두 점 만난 거 공통현. 원 쪽에서. 이 공통현 기준으로 보면 얘의 원주각이 얘죠. 여기서 이 공통현에 대한 원주각이 얘죠. 그래서 얘하고 같은 각이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지.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고 직각삼각형 안 풀릴 때 많이 쓰는 고2, 고3들이 많이 쓰는 아이디어니까 알아는 두시되 너무 어렵다. 고1한테는 생각하는 게. 정석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술형 나오시면 이렇게 풀기를 권장하고요.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서술형으로. 근데 제가 지름 있는 원이어서요. 저희가 공통현이고 구구절절 말로 쓸 거야? 서술형은 말로 쓰는 게 아닌데 다 수식으로 쓰는 건데 저걸 수식화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감점 당할 거야, 아마. 그래서 서술형 나오시면 이렇게 푸는 거야. 객관식이 그럼 땡큐 이러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끝.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야. 이거는 넘어갈게. 네, 13번.
보시면 이차함수하고요. 그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이 A, B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해보자고. 우선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얘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하고 여기 B죠. 뭐 어차피 좌표를 구해봐야 돼요. 원점이 어디인지는 뭐 정확하게 찍어볼 생각은 없고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상황이. 그랬을 때 요 OAB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세요. 그러면 결국 이 세 좌표를 더해서 뭘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 AB 좌표 구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둘을 빼보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을 빼보면. 됐네? 인수분해 되면 너무 좋은데 인수분해 안 된다. 근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될 때 늘 쓰는 게 근의 공식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의 공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 최후의 수단. 쓰긴 쓰지. 최후의 수단.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거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곱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알파, 베타로 놨다는 얘기는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놨다는 얘기. 여기다 넣고 싶어? 여기다 넣고 싶어? Y좌표. 아래 거에 넣고 싶지. 아래 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됐네. 됐어. 그러면 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요. 자, 걔가 말하는 무게중심 A, B라는 요 좌표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자, 얘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됐네. 끝났네. 여기 합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10이니까 여기다 10 넣으시면 답인 거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 이게 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결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보는 이 1번 스타일.